있다라는 주제로 센스톤 정태균 CSO CIPO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센스톤의 정태균이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 세션이네요. 네, 끝나고 필요가 있으니까 네, 시간을 넘기진 절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제목을 좀 과감하게 잡아봤습니다. OT 보안에 덕목 구간 PH가 뚫리고 있다. 방금 앞 세션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 OT 제로 트러스트 관련해서 얘기하셨다면 저는 좀 스컵을 좀 좁혀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제어를 주로 담당하는 PLC와 같은 장비들의 해킹이 그 공격 또는 조작이 이제 대부분의 OT 보안에서 가장 좀 리티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같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PLC 제조사, 주로 이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에 있는 회사들인데 그쪽에서도 계속 골머리 앓고 고민하고 있던 부분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PLC뿐만 아니라 같은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DCS 그리고 이제 제어 기능도 담당하는 RTU나 HM 그리고 그 이외에 HMI, 스카다에서도 동일하게 겪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문제들이 있고 어떤 부분 때문에 이슈가 되면서 그리고 어떻게 그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PLC는 잘 알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프로그래머 로직 컨트롤러 뭐 이렇게 생긴 다양한 형태들, 사이즈 그리고 뭐 가격대 다양하게 존재하죠. 그래서 이제 PLC는 산업 자동화에서는 거의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래에 주요 특징을 기재해 두었는데요. 뭐 보안적인 부분, 그런 부분보다는 아시다시피 안정적이고 뭐 신뢰성 있는 제어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뭐 앞서서도 이제 아까 전에도 얘기됐지만 공장이 멈추면 안 되니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가 중요할 것이며 그리고 주변의 극한적인 환경에서도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건가 그게 이제 PLC에서는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 성장 요인으로 기재해둔 것처럼 뭐 여러 용어가 있지만 스마트 팩토리, 뭐 인더스트리얼 4.0 등등에 의해서 지금 PLC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고 그래서 기존에 자동화가 되고 있거나 뭐 스마트 팩토리가 되지 않던 데들도 뭐 이후에도 PLC와 센서들을 적용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어가는 환경이다 보니까 PLC의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몇 개 더 있겠지만 아래에 5개사 PLC로 본다 그러면 주요 제조사이고 이들의 또 이제 계속 골머리 앓고 있는 부분이 PLC에 대한 이제 공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재미있는 관심도 차이, PLC 보안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제 한국과 해외에서 차이가 있는지 저희 컨텐츠를 기반으로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동일한 컨텐츠를 저희는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에 있고 영국에 저희의 자회사가 있는데요. 영국 법인에서 각각 이제 컨텐츠를 올려보았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언어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영국에서는 전국에서 올린 컨텐츠가 7개월 전에 동일한 시점에 올렸는데 뭐 뷰수가 아주 높게 나온 반면 94만 이렇게 나오면 한국에서 올리는 거는 350회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검색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에 대한 뭐 관심도의 차이도 존재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뭐 동일한 뭐 이걸 위해서 올린 건 아니지만 동일하게 한 달 전에 또 비슷한 영상을 저희가 올렸을 때 역시나 영어 게이트로 되어 있는 영국 쪽에 저희가 올린 컨텐츠는 10일 만에 반면에 한국은 저조하게도 45회였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러한 이제 저희 OT에서의 PLC 보안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도의 차이가 좀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오늘 말씀을 드리고 좀 같이 이제 해결 방안을 잘 적용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이 컨텐츠들을 보면서도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OT 환경 공격이 PLC가 중요한 타겟 중 하나다라고 하는 부분을 사례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뭐 지금 사례들을 좀 리스트업 해놨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일단 여기 리스트업된 거는 전력망이랑 발전소만 타겟으로 했던 공격들입니다. 다 보면은 PLC를 조작해서 중단을 시킨다 하는 것들이 뭐 독일에서 일어났던 2014년도 사고부터 해서 20년도까지 뭐 그 이후에도 더 있지만 뒤에서 말씀드리고 멈춘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뭐 이 부분에서 뚫고 들어갔던 뭐 보안 이제 위험이 있던 부분들을 패치하면서 해결해 나가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해내고 있지 못하다는 걸 여기서 볼 수 있고요. 뭐 이외에도 지금 화학시설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유기업 아람코가 2012년도에 공격을 받았던 것도 PLC 조작 공격이었고 지금 21년도 이란에서 발생했던 것도 PLC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방 쪽에서도 뭐 지금 생산하는 쪽뿐만 아니라 전투기 그리고 해군의 지금 배까지도
다 PLC가 활용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공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PLC 자체가 처음부터 침투할 때는 앞서 세션에도 나왔지만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어가지만 결국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는 PLC 조작을 하고자 하는 게 주 이제 공격 목적 또는 타겟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최근으로 와봤습니다. 2023년도이고요. 23년도에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이제 계속되는 이제 분쟁 과정에서 이란이 이스라엘 PLC 제조사인 이 유니트로닉스의 PLC를 쓰고 있는 미국 수처리 시설을 공격했었습니다. 뒤에 언급되겠지만 수처리 시설 공격은 매년 되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수처리 시설에 PLC가 전락됨에 따라서 물에 대한 위험이 생겼었고 그에 대한 이제 반격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이란의 주유소의 70%를 마비시켰었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주유소의 이제 주유기 자체가 기계식이 있고 전자식이 있는데 전자식에는 다 PLC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PLC가 들어가는 전자식 주유기의 대부분이 다 마비됐었던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PLC가 쓰고 있는 환경이 이만큼 더 많은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년, 21년에 그 동일한 PLC 제조사의 장비가 공격을 받아서 수처리 시설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23년도에 동일하게 겪을 수밖에 없었던 해결책이 없었던 상황이고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처리 시설 관련 기관들에서 저희에게 문의가 오기도 했었는데요. 더 최근으로 왔습니다. 올해 일인데요. 라벨 오토메이션에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지금 보안 위협이 취약점이 발견됨에 따라 PLC 뿐만 아니라 보안 위협이 있으니까 지금 패치를 하면서 이렇게 해라라고 초록색을 기재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원격 접근에 대한 감시를 하는 거 이거 당연히 해야겠죠. 원격으로 한다 그러면 통신이 되니까.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걸 보시면 접근을 정당한 사용자로 제한해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근데 지금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패스워드를 쉐어해서 쓰면서 누가 접근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이전에 일했던 직원을 포함해서 다 패스워드를 그대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동적 네트워크 환경을 구현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동적 네트워크 환경이라면 토큰 같은 거를 모바일에서 서버를 통해 받아서 인증하거나 하는 걸 텐데 OT 공장에 들어가서 PLC를 쓰는 환경에서 스마트폰으로 그걸 해서 인증을 한다. OT 환경 인터넷에 무조건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또 부분이 되기 때문에 리스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고 패치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 여기서도 보이고 또 이제 여러 보안 사고가 있었는데 그 중에 또 첫 번째 거 지멘스 사고도 본다고 하면은 여기서도 이제 딱 PLC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자동 로그인에 의해서 지금 PLC에 이제 조작이 가능했던 상황입니다. 자동 로그인이라면 아시다시피 나의 패스워드를 고정해서 그냥 입력해놓는 그런 거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패스워드를 계속 쓰니까 당연히 이렇게 이제 자동 로그인을 쓰고 있고 이게 편하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공격을 할 때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리고 8월 달에도 럭벨에서 비슷한 사고로서 지금 트러스트 수업 안에 있는 것끼리는 상호 이제 인증 문제 없이 허용을 해주다 보니 그러한 부분을 뚫고 들어와서 이제 해킹을 한 사고들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다 보면은 PLC를 접근을 할 때 마지막에 방어 수단이 없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패스워드를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PLC 상황이 어떤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한번 장표로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 제어가 어떻게 시작한지입니다. 지금 사이즈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사이즈는 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겠죠. 저랑 그 카드보다 좀 더 큰 사이즈의 PLC에 보면은 측면에 이제 패스워드가 이렇게 고정 값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집에서 쓰는 와이파이 기기와 비슷하게 고정된 비밀번호가 있고 그 패스워드를 바꿔 쓰시는 분도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정 환경에 이 담당자들이 담당해야 되는 PLC 개수가 아주 많을 텐데 이 패스워드를 주기적으로 바꾼다. 그러면 접근이 패스워드가 잘못 바꿔서 접근이 안 되거나 공장이 멈출 수도 있겠죠. 그런 리스키한 부분 때문에 공장에서는 바꾸는 거에 대해서 안정적인 운영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바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용자에게 패스워드를 쉐어해서 쓰다 보니 해커가 그걸 알게 된다. 어떤 루트로든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태산분이 공유를 했을 수도 있고 어떻게 기재 작성이 노출됐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다른 지점을 통해서 들어온 다음에 결국은 그 타겟이 되는 PLC에 그 패스워드로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트워크가 끊긴 환경이라는 걱정이 없습니다. 네트워크가 끊겨 있으니 침투할 수 있는 경우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2019년 코로나 전과 코로나가 한창이던 21년도를 비교한 데이터입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게 지금 100%로 아이솔레이트 된 OT 환경에 대한 비율인데요. 27%가 넘는 비율이었다가 8%까지 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네트워크가 연결되고 있는데 연결되는 형태는 다양합니다. 제일 위에는 이제 DMZ를 통해 접근되는 건데 이 비율은 오히려 줄고 있고 제일 위에는 이제 코퍼레이트 네트워크가 DMZ를 통해서 되는 거. 두 번째 보시면 DMZ를 통해 접근하는 케이스도 많이 늘었고 다이렉트 커넥트가 되는 퍼블릭 인터넷 연결되는 비율도 41.5%. 이 복수로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케이스들이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다이렉트 연결 자체를 잘 관리한다라도 네 번째 보시는 바와 같이 서드파티 OT 시스템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또 내가 방어하지 못하는 루트가 열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산의 회사가 센서 값, 센싱 값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통신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존재한다면 그런 부분이 또 결국은 열려있는 침투 루트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같이 이제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랑 이제 제품화를 진행하면서 이런 진행할 때에 이런 얘기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했던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패스워드 쉐어링, 패스워드를 공유해서 쓰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리피티드 패스워드 익스포저, 그러니까 이 패스워드가 계속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리고 사용의 편의성이나 그리고 외우기 어려운 부분들, 기재해놓고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 때문에 어려운 패스워드 룰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게 현장의 문제점으로 존재했었습니다. 또 그 장비들에 있어서 보안에 있어서 본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레벨을 나눴을 때 0부터 3레벨까지의 범위가 지금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보안적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에 80%에 해당됩니다. 다이어그램으로 보는 게 더 수월할 것 같은데요. 전체를 본다면 제일 레벨 4나 5, 결국 IT 환경과 직접적으로 접근되는 영역은 이제 20% 정도의 취약점이 존재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확인되는 취약점들은 그 아래의 영역인 이제 0부터 3.5 DMZ까지의 80% 부분에서 취약점들이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이 지금 공격대에서 들어오는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아래 이제 레벨 0부터 레벨 3까지의 영역이 62%의 지금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들어오고 나면 아까 앞선 세션에서도 보셨겠지만 다른 자산으로 넘어감에 따라서 패스워드가 고정되어 있는 중요한 자산인 PLC로 가서 결국은 원하는 공격을 달성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고요. 저희 센스톤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이 보안이 적용되기 어려웠던 그러한 자산들,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레벨 0부터 레벨 3까지의 그런 자산들에 대한 사용자 인증에 대한 부분을 사용성은 바꾸지 않으면서 보안성을 높일 수 있는 측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트워크 차단이 없이 어떻게 하면 보안 취약점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거를 저희 기술인 OTAC 기술이 적용된 솔루션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OTAC라는 기술은 다이나믹 코드를 통신 없이 만드는 기술이고 이걸 통해 단방향으로 전달하면 인증이 완료되는 기술입니다. 아주 라이트한 솔루션이어서 스마트폰에서 생성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아래에 있는 것 같이 카드 디바이스 안에서도 계속 바뀌는 인증 코드를 통신 없이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자의 사용자마다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에서 등록을 하고 나면은 각자에게서 다른 인증값이 계속 바뀌면서 통신 없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 값을 PLC 단말에 입력을 함에 따라서 사용자 인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사용자마다 다른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을 동일하게 8자리의 값을 입력을 하지만 누가 접근했는지 언제 접근했는지에 대한 그런 판단까지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좌측에 있는 것처럼 OTAC가 탈취됐다. 이 말은 뭐냐면 한 번의 코드, 특정 시점에 누군가의 코드가 노출이 돼서 해커에게 들어갔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OTAC 값은 시간마다 계속 바뀌는 값이기 때문에 단시간이 경과된 다음에는 그 값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커는 그 코드를 이용해서 다른 자산을 통해 PLC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해킹을 할 수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그 상황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사용성은 기존에도 PLC는 8자리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있었고 그 사용자들은 8자리를 외우고 하지 않고 적어놓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스마트폰이나 카드에서 생성되는 8자리 값을 보고 입력하는 것으로 바꿈에 따라 입력하는 값의 길이도 바뀌지 않고 사용성도 전혀 바뀌지 않게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랑 저희가 OTAC로 제품화하는 과정에서 저희 솔루션의 목적을 이렇게 기재를 해봤습니다. OTAC를 통해서 스큐리티를 더 높일 수 있고 어디셔널 어센티케이션 레이어를 추가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전혀 인증 레이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을 만한, 왜냐하면 고정된 값을 안 바꿨으니까요. 그러한 이런 제어 장비들, PLC와 같은 장비들의 인증이 들어감에 따라서 보안성을 높일 수 있고, 또 뒤에는 말씀드리겠지만 보안 표준을 준수할 수 있는, 요즘에 OT 환경에서의 사용 인증에 대한 표준 요구사항도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걸 준수할 수 있다라는 게 얘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저희 그 제모 영상인데요. 중간까지 좀 보여드리고 넘어가서 마무리 이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그 현재까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창에 고정되어 있는 패스워드를 그냥 적어놨다가 보고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 로그인을 설정하는 케이스도 그 솔루션이 제공한다면 많이 쓰고 계셨겠죠. 자, 그런데 이제 뭐 다른 사용자도 동일한 패스워드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값이 해커를 통해서 타사 직원이나 해커가 동일한 패스워드를 알면 역시나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비밀번호는 막아주는 수단이 전혀 되지 못하는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OTAC를 적용을 하게 되면 나의 모바일에서 생성한 값을 입력하게 되면 뭐 지금 서버에서 인증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레벨 3 쪽에 있는 서버에서 그 다이나믹 값을 인증한 후에 PLC에다가 이거 정상적인 사용자 누구다, 지금 만들어진 거 맞다 라는 걸 전달하게 됩니다. 사용자를 등록하는 과정도 기존과 동일합니다. 기존에도 뭐 내가 정상적인 사용자로 되려고 하면은 시스템에 등록을 해놨던 것처럼 내가 누구다라는 거를 등록한 다음에 그 폐쇄된 환경에서 만들어주는 QR 값을 통신이 안 되는 상태에서 내 스마트폰 앱에서 리딩만 하게 되면 사용자 인증이 완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그 코드를 등록하려면 그것도 차단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인증을 할 때는 이런 스마트폰 환경에서 통신이 안 되더라도 누르게 되면 사용자 인증은 당연히 이제 생체나 이런 걸 했겠죠. 그러면 그때 만들어진 코드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인증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통신이 안 되는 비행기 모드 환경이 된다 하더라도 코드를 만드는데 전혀 문제 없고 그 값을 입력하기만 하면은 인증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이 되지 않는 OT 환경에 들어가서도 코드를 만들어서 인증을 해야 되다 보니 무통신 상태에서 단방향의 다이나믹 코드를 인증하는 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값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후에는 바뀐 값을 입력해서 다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입 전후를 비교해보면은 도입 전에는 고정된 값으로 인정을 하고 있었다면은 이제는 계속 바뀌는 값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비밀번호 관리라고 있는 세 번째 부분을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는 비밀번호를 공유를 하고 관리를 하는 변경이 어렵다면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자마다 계속 바뀌는 패스워드가 만들어지고 그건 겹치지 않고요. 그리고 시간마다 바뀌기 때문에 계속 바뀌는 비밀번호가 나온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설정 자체도 관리자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OTAC 알고리즘 자체가 앱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에 대한 검증은 OTAC 검증 모듈이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PLC, OTAC 솔루션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다이어그램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서버형, 모듈형, 하이브리드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뭐 서버라고 하면은 뭔가 새로운 걸 설치해야 되나라고 하실 수 있는데 레벨 3 영역에 있는 뭐 서버 정치가 있으시다면 거기에 버추얼로 설치되는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앙 서버랑 같이 박스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상으로 서버가 탑재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버형도 있고 모듈형은 PLC 자체에 저희 가벼운 OTAC 인증 모듈이 탑재되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PLC 자체가 이러한 다이나믹 코드 인증을 수행하는 거고요. 하이브리드형은 그 중간 형태로서 통신이 될 때는 서버를 통해서 하고 통신이 끊긴 상황에서는 PLC 장치 자체가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등록을 할 때 서버형은 중앙 서버 쪽에 통신을 하면서 그 사용자 디바이스가 생성된 값을 서버로부터 받아온 걸 출력해주면 그걸 리딩하는 형태이고 모듈형은 PLC에서 직접 제공하는 형태를 리딩해서 초기 등록을 하는 형태이고 하이브리드형은 그 중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증하는 프로세스는 서버형이라고 하면은 사용자 디바이스에서 카드나 스마트폰에서 생성된 걸 입력하게 되면은 서버로 전달돼서 서버에서 인증한 후에 값을 내려주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내려주면 그 인증이 완료되는 형태이고
모듈형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만들어진 값을 직접 타이핑을 하든 QR 리딩하든 NFC로 전달을 하든 어떠한 형태로든 하게 되면은 PLC 자체에서 전달을 받은 후에 PLC에 탑재되어 있는 OTAC 인증 모듈에 전달해서 인증 완료 결과를 받아서 정상적인 사용자인지 그 사용자의 지금 접근할 수 있는 코드가 맞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이브리드형은 통신이 될 때는 서버로 전달을 하고 통신이 안 될 때는 디바이스 자체에서 인증을 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탑재되는 위치도 좀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은 레벨 2나 3에 이제 서버형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2에 되는 경우에는 좀 성능이 좋은 PLC나 그런 장비가 있다면 서버 역할을 하도록 탑재가 될 수도 있고요. 이제 모듈형의 경우에는 레벨 1에 있는 PLC나 이런 제어 기능을 담당하는 장치가 직접 탑재하는 형태이고 하이브리드형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형태입니다. 주로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러면 만약에 오류 상황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서버형의 경우에 네트워크가 끊기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기본적인 고정된 패스워드는 존재합니다. 그 패스워드는 긴급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걸로 될 거고요. 그 값을 쓸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런 상황은 아주 임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게 되고 모듈형인 경우에는 탑재를 할 때 PLC마다 탑재를 해야 되다 보니 장비별로 그걸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현이 되고요. 이를 활용함에 따라서 지금 여러 장비사도 마찬가지지만 공장을 운영하는 또는 이제 OT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빌딩이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이러한 이제 요구사항들을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중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보안과 인증에 관련된 부분도 점점 강화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나 대표적으로도 좌측에 보시는 것 같이 IEC 62443-3-3에서도 이제 식별 인증 제어라든지 사용 제어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 OTAC를 사용자 인증이나 기기 인증에 적용함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해결되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이외에 유럽에서는 점점 더 보안 요구사항이 높아짐에 따라 NIS2라든지 CRA에서 요구하는 사항들도 이러한 저희 PLC OTAC를 적용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잠깐 남은 시간 동안 저희 회사와 OTAC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가능한 이제 럭키드로우를 빨리 하실 수 있도록 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센터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9년이 되는 2015년 11월에 설립된 보안 스타트업 보안 기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 인정받아서 아기 유니콘 선정도 되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당년수상도 올해 수상을 한 그러한 기업이고요. 영국 정부에서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데려가면서 비자 지원 등등을 해주고 100% 자회사 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지원들을 해왔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 1호로 선정돼서 영국에 퓨이치라는 자회사를 세웠고요. 이름은 바꿨습니다. 이유가 저희 센턴이라는 발음을 외국인들이 잘 못합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인증 쪽을 이해할 수 있는 스위치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글로벌 비즈니스 헤드쿼터로 활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의 OTAC 기술은 OTP랑 유사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OTP는 이름에도 보는 바와 같이 원타임 패스워드입니다. 원타임 패스워드는 결국은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누군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그 사용자가 맞나, 그 사용자 아이디에 배정되어 있는 패스워드가 맞나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 OTAC는 아이디와 패스워드 역할을 한 번에 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아래에 보시면 양방향 다이나믹 토큰 기술들이 있습니다. 저희 코로나 때 특히나 많이 쓰셨었는데 어디 갈 때마다 QR 체크인을 하셨었죠. 그때 이제 항상 네이버나 카카오를 켜고 통신이 안 되면 잠깐 대기 탔다가 QR이 뜨면 찍고는 하셨습니다. 그 값이 결국은 양방향 통신을 통해 제 모바일이 서버에 요청하면 토큰을 내려주고 제가 QR을 찍으면 다시 서버로 보내서 단위 시간 내에 내가 내려준 토큰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양방향 토큰 방식은 방금 말씀드린 통신이 안 되는 환경에서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가 라비아 오토메이션에서 권장하는 동적 토큰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는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게 기반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폰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면 OT 환경도 그 서버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러한 기술들이 존재했는데 많은 과거에 핀텍 회사들이 이런 걸 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카드에서 카드 번호가 유출됨에 따라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러한 디스플레이 카드를 만드는 회사들이 계속 바뀌는 카드 번호를 만들고 싶다. 근데 카드는 통신이 안 돼도 그 안에서 만들고 싶다라는 니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OTAC는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인데요. 그런 걸 다 시도해왔지만 지금까지 그런 기술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다 지금까지는 뭐 일정 기간 동안 쓸 카드 번호를 내려받았다가 쓰고 또 내려받아야 된다거나 그런 방식만 해왔고요. 예전에 마스터카드에서 되게 큰 투자를 받았던 다이나믹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경우에는 통신이 안 되는 카드니까 안 되던 거를 통신이 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고가가 됐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통신이 안 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저희 OTC가 그걸 해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양방향 토큰으로 통신이 돼야지만 인증이 되던 거를 저희는 이러한 디스플레이 카드에서 지금 에너지 하베스팅하는 저희 디바이스를 만들었던 건데요. 이렇게 태깅을 하면은 그때 다이나믹 카드 번호가 만들어지고 QR로도 출력이 될 수 있는 통신이 안 되는 환경에서도 이 사용자에게만 유효한 다이나믹 코드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통신으로 서버를 왔다 갔다 해야 됐던 거를 한번 등록 절차를 걸치고 나면은 내 디바이스에서 만들어진 걸 그냥 전달하기만 하면은 누군지 지금 만들어지게 맞는지 인증할 수 있는 기술이 저희 OTAC 기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들으시면 저게 된다고 하는데 되는 기술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솔루션이 적용되고 이제 상도 받아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한다면은 보통 인증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덴티티 누군지 확인을 할 수 있고 단방향으로 입력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다이나믹 값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 이제 봤던 저희의 PLC 사례 등에서와 같이 해킹 위험이 항상 존재하죠. 그런데 아래에 있는 OTP라고 하는 거는 다이나믹 값은 나옵니다. 바뀌는 값은 나오지만 이 자체로 단방향에 입력만 하면 되지만 그 값만으로 누군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금융환경에서 쓰는 OTP가 있는데 OTP는 제가 금융 앱에 로그인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체를 할 때 쓸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지는 알 수 없고 로그인한 사용자가 정말 맞는지 확인하는 2차 인증 수단으로밖에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통신을 하는 토큰, 양방향 토큰 기술은 누군지를 다이나믹 토큰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근데 단방향 기술이 아닌 거죠. 근데 저희 OTAC는 그 중앙의 영역, 그 장점들을 다 가지는 단방향으로 다이나믹 값을 만들어 전달하기만 해도 누군지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저희 OTAC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비교사항을 보신다 그러면 OTP는 코드만으로 사용자 식별이 안 되지만 저희는 가능하게 되고 토큰은 통신이 필요하지만 저희는 통신이 없는 단방향으로 전달할 수 있는 환경만 되면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저희 기술은 처음에 이제 한국에서 만들고 얘기를 할 때 잘 안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영국으로 진출을 한 이유도 그런 부분 때문이고 영국에서 유니버시티 서리라고 하는 영국에서 정부가 지정한 사이버 시큐리티 랩킹의 하나인데요. 거기서 저희 알고리즘을 수학적으로 검증을 완료했고 그리고 21년도에 저희 또 IoT 환경에 적용하는 측면에서 연계되는 부분인데 SK텔레콤의 유심에다가 저희 알고리즘 모듈을 애플릿으로 올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IoT 환경에서 애플릿을 통해서 직접 서버 역할을 하는 그걸 구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외부의 서버에서 명령어를 보냈다라고 할 때 유심이 들어있는 라우팅 장치라든지 뭐 모듈 장치, 통신 모듈 장치에서 직접 그 명령어를 검증하는 것까지 구현을 하였고요. 그만큼 라이트하게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카드에 탑재하기 위해서 알데미아 플랫폼을 올리기 위해 서마라는 인증기관의 인증도 완료했고 22년도에 NET 기술 인증도 이제 신기술 인증도 저희가 이 기술로 받았습니다. OT, IoT 환경에 대한 부분으로 받았고요. 그리고 CC 인증 작년에 받았고 올해는 저희 이런 환경에 쓰이는 부분에 대해 작년시장 수상을 다음 주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기술 자체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디바이스 환경에서 생성이 가능하고 검증도 가능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카드나 유심에서 생성도 가능하고 그러한 수준에서 검증까지 가능한 기술이고 그리고 코드를 만드는 기술이다 보니까 필요한 형태로 저희가 제너레이션을 하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전달 방식도 다양하게 쓰실 수 있고 타입인 하실 수도 있고 카메라로 QR을 리딩하셔도 되고 또는 이제 뭐 NFC로 리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뭐 앞서 이제 소개 때 말씀 안 드렸죠. 제가 변리사로서 이제 IP를 챙기고 있고 그래서 저희 이러한 핵심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영역별로 쓸 수 있는 특화된 부분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해 글로벌로 특허를 316번 출원하고 150번 이상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걸 써서 제품화하고 쓰시는 데 있어서 특허 이슈도 전혀 없는 환경으로 다 준비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달드린 자료상에서는 다른 보안 사항들에 대한 부분을 좀 넣어놨는데요. 일단 이처럼 뭐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마지막 관문 타겟이 되는 PLC와 같은 제어 장치에 대한 방어 수단이 지금까지는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 IT 환경에서 쓰고 있는 여러 뭐 PKI와 같은 기술들은
OT 환경에 적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 OTAC라는 새로운 기술로서 해결할 수 있고 그 부분을 좀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